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들이 어떻게 빨리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소됨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로보택시 차량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증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7월 2일이면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7월 말에 나올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실적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실적의 하락 부분들을 얼마나 로보택시가 상쇄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기술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 엔비디아 그런 종류일 텐데요. 그런 분야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저희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저희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송정길 TV에서는 저를 처음 뵙는 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꾸준히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주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하는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투자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공직에서도 잠시 있었고, 지금 AI 관련된 블루닷 AI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같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6월 12일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하고 오늘 또 심지어 서비스를 시행했잖아요. 네, 6월 22일이죠. 발표 내용 그리고 시행되는 거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일 월요일에 시행되고 있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미국에 관련된 전쟁 때문에 많이 덮여서 있지만 대단히 역사적인 지금 이벤트가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 현재 가 있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그곳에 가 있으면서 직접 탑승하는 라이브 영상이라든지 끝나고 즉흥적인 또 토론회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현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탑승을 할 수 있는데, 이 초대받았던 사람에겐 테슬라에게 우호적이었던 테슬라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로 더 동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기자들이 초대받지 못한 기자들은 이러한 초대받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나머지 한 자리 자기랑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방송사들도 지금 현재 동행을 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지금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가격이 원래는 마일당 또는 킬로미터당 정해져요. 우리도 택시를 타면 여러분 기본 요금이 있고 간 거리마다 이제 요금이 측정되는데, 이제 초기다 보니까 모든 거리랑 상관없이 4.2달러 정도면 매우 저렴하게 탈 수가 있고요. 이 4.2달러라는 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고 테스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한 건데요. 이렇게 계속 유지될지, 앞으로 이제 거리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텐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보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직까지 테슬라의 이러한 레이더와 라이더 없는 택시를 타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직은 절대 다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이나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보택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 미국 여론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단기간에 해소되느냐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언론들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또 일론 머스크에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또 의견이 바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물론 아직은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타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한된 초대받은 사람에게 지금 제한된 차량이 지금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8월, 9월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점차 시간이 걸리겠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들이 어떻게 빨리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해소됨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로보택시 차량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증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또 다음 주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거의 가까워져 있을 텐데 7월 2일이죠. 7월 2일이면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연 그때 얼마나 출렁일지, 과연 로보택시에 대한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7월 말에 나오를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실적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실적의 하락 부분들을 얼마나 로보택시가 상쇄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현지에서 로보택시 인프라나 규제 상황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에서 단일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연방 정부가 추구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 교통부 장관이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도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규제들이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의 어떠한 진화를 막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마다 그래서 또 연방 정부가 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또 바꾸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이러한 교통에 대한 통제 권한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사실상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연방 고속도로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규제 기관이 이제 연방 정부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다 규제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심사하면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심사하고 있자 해서 뭐 몇 개월이 걸리던 것을 가능하면 한 번에 대단히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마련했던 것은 테슬라가 수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도 허가하겠다. 지금까지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웨이모라고 하고 있는 구글, 물론 오스틴에서는 우버를 통해서만 제공되지만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독립 앱으로도 웨이모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핸들과 페달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규제가 그렇기 때문에 핸들과 페달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 규제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 확정된다라면 이제는 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규제가 바뀌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서 조금은 완화된 샌프란시스코하고 지금 LA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신청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허가가 언제 떨어질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떨어진다라면 올해 안에 아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도 로보택시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자동차 이 공유 서비스 또는 자동차 호출 서비스라고 하는 우버하고 리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우버가 원래 75%, 그다음에 리프트가 25%의 시장 점유율을 샌프란시스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버가 55%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웨이모가 무려 시장 점유율 25%까지 성장하게 되고 리프트가 5%를 뺏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지만 오히려 오스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보수적이라서 아직 우버를 통해서 탈 수 있는 웨이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게 지금 형성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지금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똑같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공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략될 쯤 되면은 미국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올 가을 미국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이것들이 주정부에서 일부 통과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 전역에서 굳이 할 필요 없죠. 크게 볼 때 4개 주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그 다음에 뉴욕이죠. 근데 뉴욕은 웨이모도 못 들어가고 있고 웨이모도 지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주는 아예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뉴욕시티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되게 넘어야 될 산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상징적이죠. 뉴욕에서 된다는 것은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이 모든 대도시에서 다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뉴욕은 아마 2026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뉴욕시에서 또는 뉴욕주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로보택시라고 있는 것은 각 정부나 주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랑 주정부, 도시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는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율주행 운행 완성도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인간보다 안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 기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보다 안전하다, 즉 인간은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100배 더 안전한, 1000배 더 안전한 이런 식으로 진화시키겠다. 즉 지금은 1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정도 지났는데요. 상업 운행을 한지 이러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중대형 사고가 지금 2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 10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1000만 건에서 20건 정도의 사건이라고 본다라면 인간 평균 사건 비율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웨이모까지만 가준다고 한다라면 저는 훨씬 더 안전한 차량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물론 지금 웨이모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레이더와 라이다라는 즉 약 40여 개의 센서를 갖고 있는 것이 웨이모의 어떤 특성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단 8개의 카메라만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센서 규모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보여줘야 될 어떤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한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무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만 도로에 있다는 모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거든요.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기술 만족도가 95%, 98% 정도가 가서 만약 100%가 무사고를 한다라면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시내에서 주행하는 것,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와 AI로 이제 시총 2조 달러가 될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큰 도전 과제 뭐가 될까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차량을 판매해서 돈을 벌어왔던 회사고, 거기에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켰던 부분이 에너지 저장 장치고,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충전 서비스하고 보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것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좀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만으로는 2조 달러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이폰만 팔아서 애플이 주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연결되고 앱스토어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서 로보택시 부분에서의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A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RR은 소프트웨어 기업만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로보택시의 매출 자체가 테슬라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and Robotics 컴퍼니로 전환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로보택시의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즉 얼마나 빠른 도시로, 많은 도시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확대되는가에 따라서 로보택시의 매출이 미국에서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주 타기 시작한다라면 그만큼 여론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이 유럽이나 중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통적인 OEM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저는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보택시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차량 소유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한 축, 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차량을 택시 운전으로 로봇 택시로 전환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차를 돈을 벌어오는 이러한 시대로 진입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또한 진행될 때, 즉 이미 2017년 이후에 인류의 그 차량 대수는 전고점을 흔히 말해서 차량 전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량 대수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로봇택시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 또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얼마나 로봇택시로 내놓느냐. 뭐 일부에서는 내 차가 더럽혀지는 게 싫다, 물론 자동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점점 차료, 예를 들자면 차를 사셨는데 할부 금융보다, 할부로 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차를 사고 내가 쓰고 싶을 땐 쓰고 네. 안 쓸 때는 돈 벌어와서 할부를 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차량을 공짜로 탄다는 거랑 소유한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번 돈으로 충분히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할부를 낼 수 있고 자동차세를 낼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라면, 그런데 가끔은 제가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는 제 차를 탈 수 있다라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2026년 정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올해 5,000대 정도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국으로부터 오는 히토류가 부족할 경우에 5,000대 생산이 차질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미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5,000대가 올해 안에 만들어지고 실제로 빠른 속도로 이들이 인간의 행동을 학습해 나가는 모습들을 구현해낸다라면 여기에서도 모멘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확산되는 것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장벽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노동하는데 대단히 위험할 때 로봇이 먼저 투입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낮아지면서 이 규제가 풀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과정들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휴머노이드의 속도가 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자율주행과 같은 속도로 저는 2027년, 2028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2조 달러 가치는 저는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현재 테슬라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멀티플은 거의 다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멀티플이라는 것은 실적의 증가에 따라서 또 증가할 수가 있죠. 사실은 자동차 차량 회사로서는 PR이라든지 138배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PR이 지금 138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7이나 8이에요. 네. 뭐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으로는 138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즉 자율주행에 대한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ARR 매출이 로봇 택시에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년 정도 저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규제가 풀려야 되니까요. 내 차를 로봇 택시로 쓸 수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규제 풀리긴 더 어려울 거고요. 과거에 타다 금지법의 교훈을 우리가 봐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라도 이것이 작동하게 된다면 주가는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있어야 우리가 2조 달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이나 2028년 정도, 빠르면 2027년, 저는 평균적으로 2028년 정도가 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2조 달러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 가치라는 건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관점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뭐 지금 금융기관에 따라서 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블룸버그에서 자세히 분석했던 것처럼 각종 기관에 따라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 120달러로 보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전혀 평가를 해주지 않고 자동차 60달러, 에너지 부분 60달러 이 정도만 해도 잘 봐주는 이러한 투자 기간이 있고요. 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100달러 미만에서 지금 400달러까지 지금 대단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뭐 평균으로 내자라면 뭐 한 250달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1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적정가를 평균으로 보면 250달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55달러 전후로 내려가면 여러분 더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적정가를 넘어설 거니까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의 매수의 지점을 $250 전후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원래는 가장 최측근이었다가 요즘에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테슬라의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개인이 CEO가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2명 인류 역사상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한 명이 워렌 버핏이고 이제 은퇴했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에 이렇게 큰 변동을 주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참여라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정책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져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저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2차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정고점을 찍었던 작년 11월과 12월 이때 일어났던 $400 넘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완전한 이 정치적 기대치에 의해서 형성됐던 거고, 제가 여기 송정길 TV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나친 멀티플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해줬고, 댓글에서 욕 많이 먹었죠. 제가 안 빠질 거다, 너나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 빠졌잖아요.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 미래 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가장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자인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부분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정치는 이제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모델 3가 나올 때 본인이 프로덕션 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공장 바닥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델 3를 출시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쳐진다라면 테슬라의 미래는 좀 밝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X.AI에서 만들고 있는 그록, 이것이 이번에 벌써 테슬라 차량에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결합이 되죠. 물리 AI라고 할 수 있는 월드 모델도 결합이 되고, 또 LLM, 거대 언어 모델, 즉 XAI가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는 LLM도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FSD 모델이 들어갔던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모션 프리딕션, 어떤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AI에 결합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의 중요한 휴머노이드에도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XAI도 같이 연결돼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도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은 도조 슈퍼컴퓨터의 운영 능력이 X.AI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것, 이런 물리적인 기술적인 기술들이 테슬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터 기술도 마찬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들, 즉 저궤도 위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차량과 연결되면서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커넥티드 카의 시대를 열게 되면서 자율주행의 퍼포먼스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 외곽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어떠한 이동의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의 기업, 테슬라와 X.AI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